좋아하는 영화는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 좋아하는데 안지환 네. 씨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뭐 한 번 네. 본 영화는 별로 이렇게 다시 보게 되진 않는데요. 직업상 더빙을 하려다 보면 여러 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번 보다 보면요, 영화 속에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여행도 영화 그렇게 여러 번 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누가 보느냐, 또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일본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구경시켜 주실 건가요? 그 도쿄는 네. 넓은 만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제가 본 도쿄는 한쪽으로는 초고층 빌딩들이 질비한가 하면은 또 한쪽으로는 공원이나 신사 같은 옛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참 매력적인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우리가 놓친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도쿄로 함께 가시죠. 일본의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신주쿠입니다. 고층 빌딩들도 하나같이 개성적인 건축 양식을 띠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건물 사이에 앞마당을 갖춘 이곳은 신주쿠 NS 빌딩입니다. 인공적인 건물의 자연의 분위기가 나네요. 또 이 건물은 수력으로 움직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추시계가 유명한데요. 높이는 29m 이르는 대형 시계는 시침으로만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정말 바늘이 하나네. 네, 신주쿠의 상징이자 동경의 자부심으로 불리는 건물은 바로 도쿄도청입니다. 45층에 올라서면 전망대가 있는데요. 월드컵 이후 한글 안내판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여기선 동경 시내가 하늘에 내려다 보이는데 맑은 날이면 후지산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 숲을 지나면 도심 곳곳에 공원이 많다는 게 도쿄의 특징입니다. 아, 그러니까 방금 본 고층 빌딩 숲과는 대조적이네요. 네, 그렇죠. 복잡한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다는 게 좋았었는데 시민들에겐 훌륭한 쉼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대도시도 저렇게 가꾸기 나름이에요. 네. 삼나무 숲을 지나 도쿄에서 가장 중요한 신사인 메이지 신궁으로 가는 길인데요. 메이지 왕과 왕비를 모신 신사입니다. 네. 저분들은 지금 저기서 뭘 하시는 거죠? 예, 여기는 참배객들이 신성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손과 입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아, 신성한 곳이라서 그렇게 하고 들어가나 봐요. 여기가 메이지 신궁 본전인데요. 신년에는 약 300만 명이 이곳을 찾아 참배한다고 합니다. 와. 와, 많이 오네요. 지금 무슨 종이 같은 걸 묶어놨어요. 예, 이것은 소원을 적어 나무에 걸어둔 일종의 부적인데요. 아, 이처럼 일본에선 신사나 절에 부적을 달아두는 기복 문화가 발달했는데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을 비는 내용이 많았어요. 지금 한글로 돼 있어요, 한글로.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우리 것도 꽤 있었습니다. 네. 아, 지금 무슨 특별한 의식이 있나 봐요. 네, 우연히 이제 신사에 갔을 때 전통 결혼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선 종교와 무관하게 신사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예복용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입니다. 와, 선남선녀네요. 근데 하객들이 얼마 안 돼요. 조촐하네요. 네, 신사 결혼식엔 중매인과 친족들만 참석한다고 합니다. 일본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곳은 우에노 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쿄 북부 지역인데요. 여기가 도쿄 시민들이 즐겨 찾는다고 하는 우에노 공원입니다. 주말이라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무명 예술가들의 거리 공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런 전통적인 공연이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전통적인, 현대적인 것보다는 전통적인 공연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에노는 19세기 메이지 천황과 군대가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린 일본 최후의 대전투가 벌어졌던 곳인데요. 네. 그 막부 세력을 소탕하면서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현재 공원 주변은 사찰과 박물관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것이 도쿄 국립박물관입니다. 일본 최대 박물관답게 그 시대별로 진귀한 유물들이 소장돼 있었는데요. 도자기, 불상, 파나, 무기는 물론 그 차를 마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생활 도구들까지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네.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요. 되게 화려한 것도 많았어요. 이것은 당시 전기 놀이기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화려한 기모노는 일본 전통 가면극의 노에 사용했던 의상입니다. 네. 우리나라 것도 있나 봐요. 네, 그 1968년 동양관을 개관하면서 동양을 빼어난 예술품들을 광범위하게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중국과 한국에서 온 것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진짜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옛 전통이 살아있는 또 하나의 장소는 시타마치 풍속박물관입니다. 그 시타마치는 한때 상인과 장인들이 활동하던 지역인데 시타마치 풍속 보존을 위해 현재 박물관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건 무슨 옛날 과자 같은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1층에는 과자점 같은, 그러니까 1920년대 시타마치 지역의 모습이랑 그리고 그런 상점들을 재현해 놓았어요. 목욕탕도 있어요. 무슨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추억의 장소들 같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죠. 이처럼 꼼꼼하게 수집한 자료 속에서 역사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 박물관의 매력입니다. 네. 다 그 사람의 손때가 묻은 거예요. 인공적인 게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물건들을 보면 그냥 마치 우리의 옛 모습을 보는 듯해서 되게 친근했어요. 네. 이분은 누구세요? 장난감을 만드는 장인인데요.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접 물건을 만들고 팔기도 했어요. 강수영 씨 저거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저거 많이 갖고 놀았는데. 저 사진 속에서 많이 봤어요. 저거를. 이것도 장난감 같은데요? 2층은 전통 장난감이 전시돼 있는데요. 여기선 직접 만져보고 놀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저렇게 손으로 하는 거 보니까 더욱 정겹고 막 그러네요. 네. 그 수공예품으로 그냥 다 손으로 가지고 놀 수 있게 직접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 전통적인 거리 중 하나는 아메요코 시장입니다. 보통 재래시장 같은데 어떤 게 특별한가요? 아메는 사탕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에도 시대에 사탕을 사러 오던 곳이었는데 2차 대전 후 미군 부대 물건을 파는 암시장이 되면서 아메는 아메리칸을 줄인 말이 됐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거 같은데 저거 보아 사진이잖아요. 예. 식료품부터 외제품까지 물건도 다양하지만 무슨 물건이든지 싸게 살 수 있어서 서민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네. 가장 전통 일본 분위기가 나는 곳은 아사쿠사 지역인데요. 특히 나카미세라고 부르는 이 거리는 사찰 주변에 형성된 쇼핑가라는 뜻인데 사찰의 입구부터 본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100여 개의 상점이 있었습니다. 물건들 보면은 다 일본 느낌이 나네요. 한마디로 이 거리는 일본 토산품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앙증맞은 인형이나 부채, 그리고 일본식 과자, 그리고 일본 전통이 느껴지는 물건들 근데 여기는 그 설명하기로는 그러니까 관광 오신 분들이 일본색 짙은 물건을 사고 싶을 땐 꼭 여기 와서 사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구경 다니면서 이제 제가 제일 관심이 갔던 것은 이 가게인데요. 네. 기모노, 그리고 오비, 그리고 기모노를 입을 때 필요한 각종 장신구를 파는 곳이었어요. 값이 비싸서 구경하는데 만족했어요.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장난감이네요. 또 이 거리에서 장식품뿐 아니라 일본 전통 과자 가게들도 많았는데요. 제일 인기가 좋은 것은 닌교야끼라고 하는 과자인데 그 단팥을 넣어서 만든 것을 우리의 그 호두 과자 같은 그런 거랑 비슷했어요. 저도 한 봉지 사서 맛을 봤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아껴 먹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서 무슨 맛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 나카미세 도리가 끝나는 지점에 도쿄 최대 성소 센소지가 있었는데요. 그 입구에는 행운과 병의 쾌유를 빌어준다는 불상이 있었고요. 그 중앙의 향로에는 아픈 부위에 연기를 쐬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건 불상들 분위기가 우리와 좀 다르네요. 네, 마치 사람을 대하듯 모자와 목도리를 씌워 넣었는데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센소지는 일명 아사쿠사 관음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7세기 두 명의 어부가 강가에서 주운 작은 관음보살상을 모시기 위해 절을 지었다는 일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림으로 쫙 나타내 주네요. 그런데 이 절의 기원이 됐다는 관음상은 어디 있나요? 네, 바로 본전 신단에 원래 관음상이 모셔져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에겐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더욱 신비감을 자아냈어요. 일본인 최대 성지로 여기는 센소지는 1년 내내 참배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대화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사원으로 가는 길에 쭉 뭐 풍속박물관도 있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물건들을 다 모았을까 하는 게 좀 의문이네요. 네, 그거에 그러니까 시타마치 지역 사람들이 그거를 다 기증해서 만든 거라고. 아, 기증이요? 예, 기증해서 맞아요. 만들었어요. 전통이라는 게 뭐 네. 저절로 만들어지겠어요. 다 그 시민 스스로가 옛 것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런 게 가능했겠죠. 근데 그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에 관심이 많나요? 보통 젊은이들이 전통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일본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현대적인 그런 문화들을 되게 추구하면서도 네. 전통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 문화센터에 갔을 때 그 다도에 관련된 그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직접 가서 들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다도에 관련된 전통 문화를 또 배우고 있더라고요. 아, 되게 관심이 많군요. 네. 근데 사원 앞에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되게 많이 파는 곳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죠? 기모노 그런 건 너무 비싸서 못 샀다고 했는데 다른 거는 뭐 산 건 없나요? 예, 저는 뭐 네. 기모노는 진짜 사고 네.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너무 네. 비싸서 못 사고 거기 그 기모노랑 같이 입을 때 신는 신발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랑 또 일본풍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동전 지갑이랑 뭐 아. 그런 것들 많이 샀죠. 네. 싼 걸로.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전통 문화라는 네. 게 무슨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네요. 오늘 일본 색다른 모습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향수영 씨. 네. 그 한동안 시내를 나가지 않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문득 나갔더니 말이죠. 너무 많이 변화해 있어서 이곳이 과연 내가 알고 있던 곳이 맞나라는 생각,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살다 보면요, 뭐 변화만이 살 길이다 해서 무조건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딘가 좀 마음을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장소는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또 오늘도 네. 드네요. 오늘 일본 다녀왔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